읽을 만한 한과의 그림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림책과 그 다음에 모자 시리즈, 모자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 가족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 연달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뒷집 준범이라고 하는 그림책이에요. 이 뒷집에 준범이가 이사를 옵니다. 근데 준범이라는 아이가 활동적인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소심한 아이여서 친구들이 같이 놀자 그래도 그냥 방 안에서 창문으로 바깥만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여러 가구들이 이렇게 다다다닥 붙어 있는 그런 그 옛날에 골목이 연상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뭐 바깥에 아이들은 아주 재미있게 놀고, 그 다음에 옆집 아이들도 같이 이제 평상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범이는 쉽게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이 준범이는 어떻게 이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게 바로 준범이의 모습입니다. 나도 바깥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친하게 놀고도 싶고, 그런데 난 용기도 없고, 할머니도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밖에 나가지 마 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바깥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준범이에게 준범아 놀자 라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먼저 다가오게 되고, 같이 이렇게 함께 방에서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짜장면도 시켜 먹으면서 같이 친하게 노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준범아 놀자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준범이는 계속 외롭게 아마 그 바깥 세상만, 창문으로 바깥 세상만 보고 부럽게 생각하고 있는 아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가위가 되면 더 춥고 그 다음에 더 외로움을 타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준범이와 같은 아이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시면서 좀 주변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방이라고 하는 그림책이에요. 굉장히 그림이 간단하면서도 재미있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토스트기가 나오는데 토스트기 안에 들어가서 구워지는 소리와 그 다음에 나오는 빵의 그 모양들이 다릅니다. 어떤 빵은 이렇게 줄무늬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빵도 있고, 이렇게 계속 토스트가 식빵을 굽는 모습만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물들이 빵을 굽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빵을 이렇게 태웠어요. 너무 늦게 빼는 바람에 거북이 빵은 이렇게 새까맣게 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벌써 잼과 버터를 쓱싹 바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모두 다 쓱싹 자기만의 빵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거북이 자리가 비어 있네요. 이 친구들은 거북이의 탐빵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자기의 빵을 6조각을 내어서 한 조각씩 나누었습니다. 한 조각씩 나누고, 그 다음에 거북이가 태운 빵, 거북이의 탐빵도 한 조각, 6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씩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빵이 이제 6조각으로 각각의 다른 빵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거북이의 탐빵을 보고 동물들이 모두 외면하고 자기 걸 자기만 먹었다면 거북이는 그날 탐빵을 먹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굶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 탐빵을 먹어서 먹은 것 같지도 않게 밥을 한 끼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거북이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같이 다 함께 돌봐주면 우리가 추석도 훨씬 더 행복한 추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탐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인데 어느 작은 사건이라고 하는 루이슌의 작품을 그림책으로 만든 그런 그림책이고요. 정말 작가의 루이슌이 겪은 이야기를 그 그림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루이슌은 그 인력거라고 하죠. 사람이 끄는 이 인력거를 타고 어딘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슈는 그 빨리빨리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인력거 끝에 그 손잡이 끝에 저기 할머니께서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할머니께서 걸려서 넘어지셨는데 그 리슌이 볼 때는 뭐 걸려서 넘어진 게 아니라 그 할머니가 조금 그 약간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조금 닿지도 않았는데 엄살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슈는 빨리 가라. 그리고서 저 할머니 저거 그 거짓말로 저러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인력거 군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인력거 군은 그 말 듣지 않고 할머니 어디 다치신 데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할머니를 모시고 경찰서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돈을 그 벌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좀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온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내가 내 삶이 좀 빡빡하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게 살아간다면 아마 이렇게 더 만약에 내가 정말 이 할머니를 해를 가했어도 그냥 모르는 척 뺑소니라고 하죠. 모르는 척 이렇게 그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리슌이 보면서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지나쳐도 될 좀 가벼운 일이고 그 다음에 인력거꾼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리슌이 그 인력거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인력거꾼의 그 할머니를 모시고 경찰서로 가는 모습이 너무 등이 크게 보였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리슌이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더 나는 정말 어떤 어려운 점이 있거나 뭔가 결정해야 할 때 이 인력거꾼을 생각하면서 정의로운 누가 봐도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뒤에 나와 있어요. 아큐정전하고 광인일기로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죠. 그래서 그 중국을 대표하는 문학가이면서 사상가라고 하죠. 어느 작은 사건은 인력거꾼의 따뜻한 선행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뉘우치는 지식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유슌의 자전적 단편인 이 작품을 그림책으로 만든 것이고요. 리슌 선생은 사회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선생의 소설은 대부분 어둡고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오히려 밝은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이 작품에서 배웁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력거꾼의 따뜻한 마음을 빛처럼 따라가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빛이 리슌의 마음처럼 희망과 용기가 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력거꾼의 어떤 그런 정직한 모습을 계속 이렇게 밝은 빛이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항상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둡다고 하더라도 저는 항상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아픈 미래는 정말 밝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그림책이라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 그리고 나도 반성할 수 있는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작은 사건, 추석 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존 클라센의 모자 시리즈입니다. 모자 시리즈 3권인데요. 예,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그림책이죠. 그리고 정말 철학적인 그림책이고, 그 다음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아니면 가족과 존 클라센의 모자 시리즈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곰아저씨에게 모자가 없어졌습니다. 곰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모자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곰아저씨는 모자를 찾으러 갑니다. 개구리를 만나서 혹시 내 모자 못 봤어? 응, 이 근처에 모자 같은 거는 못 봤는데. 알았어, 어쨌든 고마워 라고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끼를 만났어요. 혹시 내 모자 못 봤니? 응, 왜 나한테 물어보니? 난 본 적 없어. 어디서도 모자를 본 적이 없어. 내가 모자를 훔쳤겠니? 나한테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알았어, 어쨌든 고마워. 글자 색깔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뭘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요 글자 색깔이 좀 파란색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답에 빨간색인 것도 있어요. 계속 이제 동물들을 만나서 자기 모자를 찾는 그런 걸로 쭉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모든 동물들을 만났지만 자기 모자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동물이 너 모자가 어떻게 생겼는데? 라고 말을 하니까 빨간 모자인데 길쭉한 꽃갈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자야 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토끼가 쓰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토끼한테 갑니다. 야, 그 모자 내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토끼가 이렇게 눈을 약간 미안해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좀 두려운 모습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면에서 모자를 이제 곰이 쓰고 나옵니다. 다람쥐가 와서 혹시 빨간 모자를 쓴 토끼 너 못 봤니? 라고 물어봐요. 왜 나한테 물어보니? 난 본 적이 없어? 어디서도 토끼를 본 적이 없다고. 내가 토끼를 잡아먹었겠니? 나한테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알았어, 어쨌든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토끼가 곰한테 내가 토끼 저 모자를 훔쳐갔을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토끼를 잡아먹었을 것 같으니? 라는 말에 토끼를 잡아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야, 아무리 토끼를 잡아먹었을까? 모자만 뺏었을 거야. 모자만 돌려받았을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뒷이야기를 한번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동물 찾는 것도 재미있겠죠. 그래서 모자 시리즈 첫 번째, 내 모자 어디 갔을까? 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여기에는 작은 물고기가 나와요. 작은 물고기가 모자를 쓰고 있죠. 이 모자는 사실은 이 작은 물고기의 모자는 아닙니다. 이 작은 물고기는 다른 커다란 물고기의 모자를 빼앗은 거예요.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을 때 살짝 자기가 그 모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를 이제 사라진 걸 알게 됐죠. 물고기가. 내가 가져갔는데 또 아마 내가 가져갔지만 아마 없어진 걸 알아도 누가 가져갔는지 모를 거야. 그리고 누가 가져간 건 알아도 내가 어디가 있는 건 모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절대 내가 그 모자를 가져간 거 나를 찾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간에 그것을 본 목격자가 있습니다. 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가 그 작은 물고기가 간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는 계속 자기 모자를 이제 찾으려고 계속 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작은 물고기가 숨은 숲을까지 갑니다. 그래서 숲을 안을 큰 물고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고 그 안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거는 그림책에 나오지 않고 그냥 모든 진실은 숯불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 나오는 물고기 머리에는 모자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다시 돌려받아서 가고 있는 물고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숯불만 보이고 작은 물고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숯불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것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모자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너가 써보니까 너한테도 어울리고 내가 써보니까 나한테도 어울려. 그런데 모자가 하나인데 둘이서 싸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냥 모자 놔두고 그냥 가자. 그렇게 둘이서 모자를 두고 갑니다. 그렇게 이 모자를 보았어 라고 하는 그림책에는 시리즈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모자를 보며 라고 하는 그런 챕터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모자를 보고 나서 지는 해를 보며 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는 해를 보면서 지금 너 무슨 생각하니 하면서 지는 해 생각, 너 무슨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냥 하면서 노는 모자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잠을 자며 라고 하는 또 챕터가 있어요. 잠을 자면서 너 자고 있니? 라고 하니까 자고 있어 하면 한 마리의 그 거북이는 모자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마리는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너도 모자가 있고 나도 모자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 그러면은 우리 둘 다 모자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모자를 슬금슬금 이제 한 거북이가 자고 있을 때 슬금슬금 모자를 가지러 갔던 그 거북이가 다시 돌아와서 둘이 꿈을 꾸게 되고 결국 꿈속에서는 모자를 모두 하나씩 가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 둘 다 모자를 꿈속에서는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자를 보았어도 굉장히 정말 그림도 간결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거북이의 눈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둘의 이야기는 하지만 모자로 계속 눈은 쏠려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의 욕심,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우리나라 그림책 중에서 그 형제가 금덩어리를 주었는데 우리 이거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바다에다 버리자라고 이야기해서 바다에다 버린 그 우리 옛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 클라센의 모자 시리즈인 모자를 보았어?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그 다음에 내 모자 어디 갔을까? 라고 하는 모자 시리즈였습니다. 꼭 이번 추석 때 보시고 같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 때 읽을 만한 그림책 어떠신가요? 예, 재미있죠. 제가 그냥 무작위로 뽑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추석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이 이야기와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그림책을 뽑았어도 아마 연결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림책 속에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생각거리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림책을 골라도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가족과 관련된 그림책을 한번 만나보도록